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CIA의 지원을 사실상 받아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발등이 찍힌 거네요. 피노체트 독재 기간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살해된 국민의 수가 약 3,200명 정도 선으로 추정이 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뭐 훨씬 더. 공산주의자들은 잊어버립시다.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이상한 정부였어요.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축하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전통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특히 1930년대 초부터 약 40년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까 미국이 위협을 받은 나라라고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칠레가 근데 왜 미국한테? 예, 맞습니다. 바로 1970년 칠레를 지켜보던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칠레가 공산화될 위협이 있다 또는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닉슨. 보시다시피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리차드 닉슨이었고요. 그리고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입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던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쵸, 많이 들어봤어요. 이 시기에 헨리 키신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칠레에서 한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아이엔데를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 간주했다. 그는 공공연한 카스트로의 지지자이며 반미주의자였다. 또 그의 국내 정책은 칠레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이엔데? 예, 살바도르 아이엔데라는 인물인데요. 헨리 키신저가 칠레의 반미주의자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지목한 이 살바도르 아이엔데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칠레 사회당의 수장으로서 약 40년간 정치 생활을 이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CIA는 1964년 선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비밀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1970년 가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도 CIA가 개입을 해서 아이엔데의 당선을 막으려 했는데요. 이때 CIA가 지원한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호르헤 알레산드리는 우파 성향의 국민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CIA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엔데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1위인 아이엔데와 2위인 알레산드리의 표차가 고작 4만 표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IA가 많이 배가 아팠겠는데요? 맞습니다. 아이엔데의 대통령 당선은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아이엔데 의외인데?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이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은 미국의 엄청난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엔데의 정책 노선은 굉장히 명확하겠죠. 아이엔데의 연설 중 일부를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국민과 제3세계 모든 국민의 낙후, 무지, 굶주림의 이유는 소수의 특권층에게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만하라고 말할 날이 왔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이제 그만, 사회적 불평등은 이제 그만.
개혁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이엔데 대통령 의대 다니다가 이렇게 그 칠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많고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회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도 이런 생각을 뭐 끝까지 가지고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뭐 칠레 역사상 제일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엔데 대통령은 칠레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요 기간 산업, 뭐 구리나 이제 철강 또 민간 은행까지도 주요 산업의 이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칠레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도 칠레는 전 세계 구리 뭐 소비량의 3분의 1을 생산한다고 할 정도로 구리가 많이 나는 구리 수출국이고요. 당시로 보면 1970년대 초반으로 보면 칠레 수출의 거의 뭐 80%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리의 비중이 높죠. 와. 여기에 칠레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만만치 않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칠레의 국유화 정책이랄까 강제 수용 정책을 당연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하죠.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그만둘 CIA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또 짜겠죠? 예, 미국 정부로서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아이엔데의 전복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CIA를 통한 비밀 공작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퓨벨트였습니다. 이 문서는 퓨벨트 작전의 일환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CIA 국장인 리처드 헬름스를 불러서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헬름스가 자필로 받아 쓴 메모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Make the economy scream. 즉 칠레의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하라. 바로 이 문서의 핵심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아이엔데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뭐 비명 지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어떤 거예요? 건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서를 한번 보실까요? 1970년 11월 9일에 미국 국가안보회의, 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칠레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 자금 지원과 보증을 제외한다. 칠레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에 가능한 압력을 행사한다. 칠레 구리 판매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을 강구한다. 와,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때 CIA는 칠레 경제를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전을 공작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남북으로 뭐 아까 4,000km 이렇게 길게 뻗은 지형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비롯한 물류 수송을 대부분 트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트럭 노조의 파업은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CIA가 약 800만 달러, 지금 시세로 보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것을 투입하면서 칠레의 파업 사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어머. 노조 파업. 대박이다. 아니 트럭 노조를 파업시켜버리는 거는 너무 세다. 이거 영화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택배사 파업시키고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몰랐던 그런 작전이죠. 그 당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CIA는 또 칠레 신문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문. 그래서 생필품이 부족해질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필요한 것 다 사러 가가지고 실제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어요.
이런 그 기사 한 개씩 보시면 빵을 만들 밀가루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알렌데는 이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내면서 알렌데 정부를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종 비밀 공작이 계속되면서 칠레의 혼란은 가중됐겠죠. 그리고 알렌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알렌데 대통령은 칠레 육군의 참모총장으로 이 인물을 임명하게 됩니다. 누구지? 바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습니다. 알렌데 대통령이 보기에 피노체트에 대한 군의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요. 직무를 충분히 잘 수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 불과 2주일 후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왜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CIA의 지원을 사실상 받아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발등이 찍힌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Santiago, 11 de septiembre de 1973. 아, 작전. 이게 일종의 작전명이었을 겁니다. 산티아고에 내리는 비. 어떻게 궁을 폭격을 하냐? 어머, 그게 말이 돼? 어머, 어떡해. 아니, 민간인에게도 공격을 했다고요? 아니 가래. 이걸 몰랐네.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네. 막장인데요. 무섭네요, 무서워. 와, 그냥 진짜 막 가자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쿠데타 세력이 쳐들어오는 바로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알렌데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저기서는 퇴야 돼요. 알렌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아, 싸웠어.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지? 알렌데는 이 쿠데타 세력에게 점령되지 않은 국영 라디오 방송과 전화로 연결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용인지. La última oportunidad en que me pueda dirigir a ustedes. Tienen la fuerza, podrán avasallarnos, pero no se detienen los procesos sociales, ni con el crimen, ni con la fuerza. La historia es nuestra y la hacen los pueblos. ¡Viva Chile! ¡Viva el pueblo! ¡Vivan los trabajadores!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순교자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아. 이 비장한 연설 후에 알렌데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보시면 알렌데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알렌데 대통령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CIA의 지원과 칠레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칠레의 첫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3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CIA에 지원한 그 피노체트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피노체트는 칠레 대통령이 되어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간이나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펴면서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아, 장기 정권. 그럼 피노체트가 칠레를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뭘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숙청, 그렇지. 예, 맞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날로부터 약 2달 동안 피노체트가
칠레의 국립경기장 산티아고에 시민 약 2만 명을 잡아들였다고 하고요. 2만 명.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거나 또 반대파로 지목돼서 일부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테러네. 완전 그렇죠.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할 수 있고 반대파에 대한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전을 실행하는, 그래서 악명을 떨친 기구가 바로 칠레의 디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히틀러에게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있었다면 피노체트에게는 디나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가능한데요. 이 디나는 피노체트의 반대파, 특히 노동운동가나 또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색출하는 일까지 뜬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국 각지의 강제 수용소랄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또 피노체트는 이런 디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수부대, 예컨대 죽음의 순례단 이런 이름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반체제 인사들을 이제 체포하고 살해하고 그 시신을 헬기에 실어서 이곳저곳에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아까 17년이라고 했는데요. 피노체트 독재 기간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살해된 국민의 수가 약 3,200명 정도 선으로 추정이 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았겠죠. 아이고.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바람에 칠레에 저렇게 비극이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뒷수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예. 쿠데타에 성공한 뒤에 닉슨 대통령과 그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나눈 통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함께 볼까요? 통화도 공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쪽에는 뭐 중요한 사항 없나요? 별다른 건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되었으니 피를 좀 보고 있죠. 별일 아닌 게 아닌데요. 제 말은 축하해야 한다는 소리죠.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는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잊어버립시다.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이상한 정부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 소름 끼쳐. 그게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아니네요.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칠레인들이 겪는 비극이랄까 이것에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듯 보이죠. 다만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축하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통화를 나누던 바로 그 시점에 사실 닉슨 대통령은 엄청난 추문에 휩싸여서 추락하고 있었어요. 바로 닉슨의 정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후속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1972년 6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의 선거본부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그것을 도청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거기에 동원된 게 바로 전직 CIA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엄청난 추문 때문에 닉슨은 1974년 8월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미국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CIA 활동 역시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많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알면 안 되는, 정말 들으면 불편한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CIA는 권력의 개라는 말도 나오고 범죄 기관, 조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그때예요.